안녕하세요. 미디어빠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이고 코로나가 놀랍습니다. 950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카페가 임시 휴무로 정했어요. 어, 어제부터 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950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전국적으로 정말 3단계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네요. 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카페는 이번 주에 임시 휴무로 정해서 지금 낮에 카페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시간도 남고 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뭐에 대해서 찍을까 고민하다가, 집에 대해서, 이제 집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제는 뭐냐 하면, 뭐 이런 시골에 있는 정말 날림으로 짓는 뭐 업체는 뭐 당연한 거고, 유명 하우징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겨도 하자가 나는 이유. 내가 일생에 한 번 지을까 말까 한 집인데 얼마나 업체에도 공을 들여서 선정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도 보고 주변의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유명 업체, 불안하니까 내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유명 업체에다 맡겨서 집을 지으면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보통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래도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유명 업체에다가 맡기죠. 그런데 왜 유명 업체에다 맡겨도 하자가 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전제 조건은 목조주택, 경량 목구조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콘크리트 주택이나 뭐 판넬 주택, 흙집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도 제가 이 집 짓는 경량 목구조로 집 짓는 회사에서 2년 반 정도 그래도 10채 이상의 집을 직접 지어보면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직영공사가 왜 힘든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왜 하자가 나냐면, 유명 업체에다 맡겨도 왜 하자가 나냐면,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유명 업체도 그 모든 팀을 자기네들 그러니까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유명 업체는 전국구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의 그 많은 일을 자기네들 직원이 일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냐 하면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 현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소장이 나머지 밑에 팀들을 컨트롤하면서 집을 지어요. 그게 보통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주들은 이 소장과 대화를 하죠. 현장 소장과. 이 현장 소장이 대화를 하는데 건축주들은 이 소장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소장이 각 분야별 팀을 모으죠. 그러니까 같이 주로 일을 하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공정이 들어가냐면 제가 간단히 적어봤어요. 간단히 적어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시리가 방해를 하네요. 일단 기초, 골조, 전기 및 보일러, 설비, 방통, 도배, 실내 벽면, 그러니까 도배를 안 하거나 뭐 벽면 도장,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벽지를 붙이는 사람도 있고, 자꾸 시리가 켜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닥, 그러니까 마루 작업, 타일, 등기구, 화장실 도기, 싱크대, 붙박이 가구, 데크, 지붕, 뭐 이렇게 여러 단계, 그러니까 여러 공정이 있어요.
이 공정 중에 워낙 공정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서 한두 군데에서 하자가 나면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등기구 같은 거는 하자라고 볼 수 없어요. 등기구는 다시 달면 돼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게 기초 설비. 그러니까 하수관을 구배를 잘못 줘서 물이 잘 안 빠지거나 막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설비를 어설픈 설비업자를 쓰거나 기초를 엉성하게 쳤거나 이런 것들은 큰 하자가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골조, 뼈대를 올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골조, 그 다음에 지붕팀들, 나머지 뭐 데크는 뭐 큰 하자, 설령 하자가 생겨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뜯고 금방 뜯고. 싱크대 붙박이 가구는 어차피 공사 다 끝나고 그냥 넣는 가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자 날 일이 없어요. 하자 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자가 나도 다시 하면 되는, 그냥 돈을 좀 들여서 내 경제적인 피해가 약간 생기지만 그래도 해결이 간단한 것들은 하자로 치지 않을게요. 뭐 등기구, 화장실 도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타일은 조금 애매해요. 타일은 잘못 설치하면 뭐 근데 이것도 뭐 다시 뜯고 다시 하면 되긴 해요. 크게 뭐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하자는 안 생겨요. 뭐 도배 마찬가지고요. 도배 좀 잘 못하는 팀이 해도 눈에 거슬려서 그렇지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방통은 좀 중요하죠. 방통은 그 평을 잘 맞춰야 되니까 어쨌든 방통도 중요하고 전기 중요하죠. 전기 그리고 어차피 전기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전기업자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업체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전기도 당연히 업체를 잘 만나야겠죠. 그 다음에 설비가 진짜 중요해요. 설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골조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골조팀 그러니까 보통 목수팀이 골조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고 경량 목구조일 경우에 OSB 붙이고 타이백 두르고 지붕 방수 패드 붙이고 창호 시공하고 여기까지 하고 빠지는 골조팀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 목수 팀들이 어디까지 하냐 하면 인슐레이션 넣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랑 그러니까 내수합판 그러니까 석고보드만 두 장 투피 치는 데도 있고 석고보드 하나 치고 내수합판 치는 데도 있고 뭐 OSB 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현장에 따라서 좀 다르죠. 거기까지 하는 또 목수팀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장 인테리어 하기 전까지 보통 목수팀이 골조부터 시작해서 일을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특히 골조나 설비 이런 하자가 나면 안 되는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집이 두고두고 살면서 단열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물이 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유명업체에서 여기서 왜 하자가 발생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소장을 내려보내요. 소장을 내려보내고 심지어는 소장도 자기네 직원이 아니고 어떻게 뭐 그냥 아는 사람들 아니면 그 목수팀 자주 일하는 그 목수팀, 왜냐면 목수팀이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목수팀한테 재하청을 주는 거죠. 유명 업체에서는. 근데 건축주한테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우리 팀이라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선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직원인지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러니까 일을 줬어요. 근데 이 팀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일을 잘해요. 잘하는 팀이에요.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믿고
하청을 줬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짓는데 타일 팀이 있었어요. 타일. 그 타일 팀이 일을 되게 잘했어요. 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타일을 하고 나면 마무리도 깔끔하고 하자 없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 타일 팀을 불렀는데 그 직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간 거예요.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뭐 싸웠던지 뭐 하여튼 뭐 다른 그 밑에 애들이 독립해서 나갔던지 어떤 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타일 그 오야라고 하죠. 대장. 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만 남고 밑에 같이 손발을 맞추던 직원 2명이 다 다른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완전 초짜예요. 근데 그 초짜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늘 잘하던 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붕팀이었어요. 늘 잘하던 지붕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불렀어요. 그런데 원래 일하던 팀이 아니라 사장만 그 사람이고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기치 못하게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하자를 내야지 그러고서는 악의적으로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력이 안 돼서 하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실력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일을 못 하니까. 내가 목수 팀이에요. 어떤 업체랑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를 했어요. 내가 데리고 있던 팀원들은 굉장히 나랑 손발도 잘 맞고 늘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벌써 딱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는 뭘 하고 내 밑에 애들은 뭘 하고 이게 쫙 손발이 잘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얘네들이 뭐 독립을 했던 어쨌든 없어져서 내가 새로 팀을 꾸렸어요. 근데 손발이 안 맞는 첫 번째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건축주는 그냥 운이 없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늘 거래하던 사람이니까 믿고 일을 줬는데 이 일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 내가 손발을 맞추던 애들이 지금 다 나가서 내가 일을 못합니다라고 아무도 안 그래요. 왜? 일을 따야 그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실력이 있든 없든 내가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아주 경력이 미천한 초짜들을 모아서 일단 머릿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선 들어가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엉망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걸리면 그렇게 하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근데 그런 팀들 중에 정말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중요하지 않은 공정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명 업체에다가 맡겨도 하자가 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그런데 직영공사는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직영공사라는 건 뭐냐 하면 건축주가 이 많은 공정들을 다 자기가 할 팀들을 다 섭외해서 견적도 받고 자재 수급까지 다 해주고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누가 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소개받아서 하는데 소개해준 사람도 내가 그 전에 이 사람 잘해서 소개해줬는데 앞에 마찬가지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팀원들이 바뀌었을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나랑 일을 할 때는 일을 잘했는데 내 지인이 나한테 누구를 소개시켜달라 해서 내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마침 그 팀의 팀원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안 나와서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사람들 소개 안 시켜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소개를 못 시켜줘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그러니까 소개라는 건 시켜줘서 그냥
욕 안 먹으면 다행인 거예요. 내가 소개시켜서 일이 잘못되면 그 많은 욕을 다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는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직영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경량 목구조로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량 목구조가 좋냐, 판넬집이 좋냐, 콘크리트가 좋냐, 흙집이 좋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잘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막 지은 집이 그냥 정말 날림으로 지은 유명 업체에서 지은 집보다 어떤 방식으로 짓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나의 취향이에요. 내가 경량 목구조 집을 좋아해서 선택하는 거지 뭐가 더 우수하고 뭐가 더 안전하고 뭐가 더 그런 건 없어요. 뭐 나무집은 불나면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불에 안전한 집은 없어요. 불나면 다 타요. 어떤 집이든 다 타요. 흙집은 불 안 납니까? 흙집은 흙만 있습니까? 집안에? 뭐 가전제품도 있고 뭐 패브릭도 있을 거고 그 안에 그래서 불이 나는 거지. 흙집은 불 안 나고 콘크리트 집은 불 안 납니까? 콘크리트 집도 불 나면 그거 콘크리트 뼈대를 싸고 있는 내외장재는 불에 다 타요. 그럼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나무집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나무집은 나무니까 화재에 약할 것 같지만 나무집은 물론 타면 홀라당 다 타겠죠. 하나도 안 남고 기초만 남고. 하지만 내외장재를 싸고 있는 그 내외장재를 불에 안 타는 재질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나마 불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재니 뭐 지진 집이 안전해 되는 게 화재 지진밖에 없죠. 바람에 무너질 집은 그거는 집도 아닌 거죠. 바람에 태풍에 와서 우리나라에 태풍을 직통으로 맞았다고 해서 집이 지붕 정도 뭐 어떻게 좀 잘못되거나 집이 날아가는 경우는 근데 그 정도로 날아갈 것 같으면은 그 일대 다 쑥대밭이에요. 그거는 뭐 집을 잘 짓고 안 짓고 그거는 뭐 고려사항이 아닌 거고 화재랑 지진에 안전한 집이라는 거는 없어요. 우리 집이 지진에 무너지면 옆집도 무너지고 옆집에 뭐 어떤 공정으로 지었던 다 피해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집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취향을. 나는 흙집이 좋아. 나는 한옥이 좋아. 나는 뭐 판넬집이 좋아. 나는 뭐 콘크리트 집이 좋아. 이렇게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취향을 확고해요. 내 취향은 이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그 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각 공정별로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사이트 그 채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어떤 팀이 왔을 때 이 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선 직영을 한다는 건 무모한 일이에요. 직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직접 다 손수 다 할 거면 몰라도 뭐 가장 좋은 건 직접 집을 한 채 지어보면 거의 뭐 선수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집을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저처럼 시골에 가셔서 만약에 시간이 어차피 뭐 직업도 구해야 되고 먹고 살 일을 해야 되는데 집 짓는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저처럼 집 짓는 회사에 들어가서 뭐 최소 뭐 한 2, 3년 이렇게 근무하면서 집을 여러 채 짓다 보면 자연스럽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알게 돼요. 아, 집이라는 게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그리고 저도 민박집이며 이 카페 지을 때도 제가 직영을 한 거죠. 결국에는
불러서 이거 하실 분들을 선정해서 제가 감독을 하는 거니까. 특히 민박집은 다 손수 다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다니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각 공정별로 제가 2년 넘는 시간을 여러 팀이랑 제가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럼 어느 팀이 잘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박집을 지을 때 잘하는 팀들을 제가 다 섭외한 거예요. 이 팀은 믿고 맡길 수 있고, 오면 그 팀원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고 이 팀들은 저랑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눈탱이를 안 치죠. 뻔히 다 아니까. 그 대신 저는 돈을 안 깎았어요. 그분들이 받는 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꼼꼼하게 해달라. 그래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민박집을 짓고, 지금 민박집은 5년이 됐는데, 정말 아무런 하자 없어요. 그냥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올바른 공정으로 꼼꼼하게 지으면 하자가 날 게 없어요. 일단 물이 샌다. 그거는 진짜 애지간히 날린 공사를 하지 않고는 발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한 가지 팁인데, 하자가 날 수 있는 요소를 빼는 건 좋아요. 처음 내가 살 집을 지을 땐 복잡하게 짓지 마세요. 심플하게 지으세요. 하자가 날 수 있는 요건들. 일단 2층,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 발코니. 그러니까 지붕도 이렇게 평지붕을 하면 물이 고일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경량목구조는 평구조는 거의 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박공이나 쉐이드, 경사가 있는 지붕을 하세요. 그러면 물이 어쨌든 빨리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물이 고이는 일이 없으면 물이 셀 일이 없어요. 설령 지붕의 틈이 안쪽에 있어도 물이 흘러 내려가면 지붕재를 뚫고 내려와서 물이 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하자가 어디서 나냐면 지붕 같은 경우는 벨리라 그러죠. 지붕과 지붕이 각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딱 해서 마주치는 면이 박공 형태, 지금 카페 모양 박공 형태잖아요. 이렇게 어디 걸리는 데가 없죠. 그러면 물이 그냥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각이 하나 더 생겨서 지붕이 여러 면이 겹치면 벨리라 그래서 이렇게 계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그 다음에 벽이 이렇게 똑바로 서는데 여기에 지붕이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지붕이 여기서 내려와서 이 각도로 만났어요. 벽이랑. 그럼 여기 처리 부분. 요런 부분에 물이 고이면서 물이 조금씩 흘러들어서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굳이 이런 구조를 만드시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처음 짓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구조가 생기면 여기를 꼼꼼하게 더 몇 번씩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해서 하자가 안 생기게끔 하면 좋은데, 굳이 지붕 모양을 복잡하게 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단가도 올라가는 일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붕 모양이 막 복잡해서 내 집이 더 훌륭해 보인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집이라는 건 단순할수록 좋아요. 심플하고. 정말 심플하게 짓는데 어떻게 좀 더 미학적으로 지을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생길 만한 요소를 빼는 게 좋아요. 2층으로 지어서 발코니를 만들면 좋긴 하죠. 그런데 그 발코니 거의 안 써요. 발코니를 왜 써요? 이런 시골 전원주택에서. 내가 그냥 밖에 나가면 다 야외고 다 경치가 보이는데 굳이 내가 집에서 발코니라는 건 그냥 도시형 주택에 필요한 거지, 이런 야외 시골에 살면서 굳이 집에다 왜 발코니를 만들어요? 발코니는 하자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평평하잖아요.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그럼 여기 물이 들어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싫어서 결국에는 뭐예요? 샤시로, 유리로 다 감싸요. 그럼 뭐하러 발코니를 만들어요? 그냥 마루 쫙 깔고 유리 깔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발코니의 의미가 없어요. 발코니라는 건 실내에서 밖으로 완전 야외로 나가기 전에
내 방에서 잠깐 앞에 나가면 트인, 자연 환기가 되는 공간이 발코니잖아요. 굳이 그런 공간 만드실 필요 없어요, 시골에서. 밖에 다 야외인데 뭐하러 하자 날 확률이 있는 발코니를 왜 만들어요? 그냥 과감히 없애세요. 그냥 발코니 부분까지 그냥 집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만들든가. 그러니까 2층으로 만들면 발코니 없애면 이렇게 되고 지붕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런 부분에 공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이 이렇게 끝선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이 여기 끝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 물이 일로 들 거 아니에요. 지붕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벽면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이 역류를 안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하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붕, 그러니까 골조를 짤 때부터 벽이 튀어나오고 지붕 골조가 밑으로 들어가야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골조는 이렇게 돼요. 근데 외장재를 붙일 때 외장재가 골조에서 붙였을 때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붕은 그 외장재 밑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이런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업자들 중에. 그냥 자기 편하려고 여기를 따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따내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한다고요. 근데 일반 건축주들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하자가 바로 안 나요. 그래도 몇 개월 살아야, 그리고 비도 지속적으로 내려야 이렇게 된 데서 틈에서 물이 계속 새서 집안에 물이 새는 거죠. 벽면을 타고 물이 새거나.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직영으로 집을 지을 때 웬만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일단 2층 집은 짓지 마세요. 처음에 내가 첫 집을 지을 때, 내가 집을 지을 때 하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다락을 만드세요. 다락과 2층은 좀 달라요. 다락은 그냥 단층 집의 일부 실내를 막아서 만드는 게 다락이고, 2층은 아무래도 1층 집보다는 하자가 날 확률이 좀 더 많아요. 2층에 화장실과 물을 쓰게 되면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1층으로 또 벽을 타고 물이 셀 확률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자가 날 확률이 있는 건 빼나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골에, 그러니까 내가 도시형 전원주택이 아니라 필지가 뭐 80평, 100평 밖에 안 돼서 집을 어쩔 수 없이 2층, 3층으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시골에 예를 들어서 뭐 500평, 1000평 땅을 샀어요. 그런데 굳이 왜 2층, 3층 집을 지어요? 그냥 1층으로 넓게 지으세요. 똑같은 30평도 15평, 15평으로 해서 바닥 면적 15평으로 해서 30평 짓는 것보단 바닥 면적 30평으로 해서 단층으로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쓰임새도 많고 쓰기도 편하고 하자의 확률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 업체에 맡겨도 하자가 나는 이유는 그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책임 시공합니다. 뭐 우리는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팀이 일합니다. 다 구라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런 회사는 전국구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전국구로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인력을 자기 직원으로 데리고 있다?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우리나라는 집을 비싼 돈 주고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한 것보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월급 주면서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해요? 다 하청이에요, 하청. 다 하청 주는 건데 그 하청 주는 그 프로세스 중에 하청받은 어느 한 팀이라도
큰 하자를 발생시키면 그 집이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도 어차피 재하청 내 지역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섭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불복이에요. 정말 다 그래도 기본 이상 하는 팀들로만 이루어진 팀들이 운 좋게 걸려서 우리 집을 지었으면 큰 하자 없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건축주가 나는 이 업체 되게 만족해. 그래서 자기 지인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고요. 그런데 이 소개받은 그 지인은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막 이 업체 자기 친구가 소개시켜줬어요. 야, 내 집을.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그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집을 지어서 그 집도 가보고 집도 좋고 하자 없이 잘 산다고 하니까 믿고 그럼 그 업체 이름도 되게 유명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믿고 막 돈 딱 내고 안심하고 집을 딱 맡기죠. 다. 그런데 딱 살고 한 1, 2년 지나니까 하자가 정말 큰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소개해준 친구도 원망하게 되고 그 업체랑은 최악의 경우 소송도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100집을 지었어요. 유명 업체가. 그 중에 하자가 두세 집, 많게는 10집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 10집 정도, 100채 지어서 10집이 큰 하자가 날 정도면 그 유명 업체는 정말 쓰레기 업체인 거예요. 그런 업체들은. 그게 아니라 100채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한두 채에서 정말 심각한 하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두 집에 걸린 그 건축주는 전부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100%의 확률로 우리 집은 하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건축주가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과연 집의 하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힘든 이유가 이게 크게 딱 부러지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진짜 복불복이에요. 이게 이 운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집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정말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정말 잘하는 사람을 팀들만 잘 섭외해서 붙여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그 많은 공정에 그 팀들을 다 잘 섭외해서 할 것이며 그냥 제가 대안을 딱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처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같이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집 짓는 회사에 들어가서 2년 넘게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집에 대해서 알고 자기 집을 지은 그걸 하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다 하자납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자 없이 이렇게 집을 다 지으세요. 짓기는. 근데 가끔 정말 심각한 하자가 나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팀이 그 업체가 다른 집은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엉망으로 짓게 되고 또 어떤 집은 또 괜찮고 이게 반복된다고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이유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이유에서 발생이 돼요. 아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고 여기서는 그 동네에 정말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여기 지역에 있는 그냥 난림공사하는 지역, 여기 업자들은 그냥 예외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일을 하기 전에는 본인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제가 뭐 그것도 다 합니다. 잘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입니다. 막상 일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못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자기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 그거 해본 적 없어요. 저 그거 못해요. 저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는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건축주가 모르잖아요. 그럼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자기 정말 친하고 자기 집 짓는데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집에 대해서 아는 지인을 좀 섭외를 해서 좀 봐달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자가 날 수 있는 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업체를 당연히 잘 선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그냥 운에 맡긴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팔고, 만약에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어떤 업체, 유튜브에 내가 이름을 걸고 집을 정말 양심적으로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뭐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왠지 좀 양심적이고 좀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좀 수소문해서 알아보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도 한번 보시고 이러면서 조금 정보를 얻으셔서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의뢰를 하시거나, 여러 방법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집을 지으셔야 돼요. 일단 집에서 하자가 너무 크게 발생하면 저 같아도 시골 생활을 할 때 시작부터 굉장히 짜증이 진짜 많이 나서 시골 생활의 정념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짓는 거잖아요, 집을. 그러니까 신중하게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그렇게, 그리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면서 좀 저도 이제 이런 관련된 유튜브를 몇 개씩 찾아보는데 양심적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집 짓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코로나 진짜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게 내일 가면 막 진짜 하루에 1,000명 넘어가고 이러면, 정말 좀 진짜 불안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뭐, 덕분에 저희 강제 휴가를 얻어서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카페에서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도 찍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모두들 힘내시고,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 시기에, 공부를 좀 하세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이 시간도 알차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뭐.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찍은 것처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럴 때, 시간 날 때 정원도 더 꾸미고,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오신 모든 분들 더 파이팅 하시고, 버텨야죠. 버티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웃겠죠. 잘 버팁시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